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95살의 할머니가 골프를 시작한 지 77년 만에 홀인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인공은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비비언 바 할머니인데요. 홀인원을 기록한 직후 무엇이든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95세 할머니가 골프를 치신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게다가 홀인원의 기록까지 세우시다니요.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자, 목요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들 엮어서 매거진 스퀘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음료업계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코카콜라와 펩시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더 이상 학교에서 소프트 드링크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생수나 주스와 같은 저칼로리 음료수만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동안 소프트 드링크가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온 부모들은 음료 업체들이 학교 내에서의 판매를 강화하면서 아이들에게 소프트 드링크를 마시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건강한 세대를 위한 연합은 패스트푸드와 소프트 드링크가 미국인들의 체중을 늘리는 주범이라면서 음료업계의 판매 자제를 촉구해 왔었습니다. 왜 어릴 때 입맛이 평생을 간다고 하죠? 때문에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학교 내 소프트드링크 판매를 자제하겠다는 양대 음료 회사의 결정,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오는 마더스데이에 외식을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레스토랑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62%가 5월 14일 마더스데이에 특별한 저녁 식사를 즐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응답자 가운데에는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겠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그 한 조사에서 전업주부의 연봉을 계산을 하면 한 13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죠. 일반 대기업의 중역급 연봉과 비슷한 액수라고 하는데 주부님들의 기본 연봉은 4만여 달러로 계산이 됐지만 초과 근무 수당이 8만 8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사실 집안일이라는 것이 시간에 상관없다고 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 근무 수당으로 많은 액수가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사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전에도 종종 있었는데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어머니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담긴 따뜻한 시간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 벌써부터 그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월드컵과 관련된 이색보험이 영국에서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축구를 좋아한다 해도 유럽 사람들만 못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럽 사람들의 축구 사랑 정말 유별납니다. 영국의 한 열렬 축구 팬이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 영국 대표팀이 일찍 탈락해서 자신이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릴 경우 100만 파운드, 약 170만 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폴 후커라는 사람은 100파운드의 보험료를 내고 브리티시 인슈런스와 이런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영국이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해 크게 실망했고 승부차기에서 패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이 같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월드컵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후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월드컵 성적 부진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학적 증거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여러 예외 조항까지 있어서 아무튼 보험금 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까지 예상되고 있는데요. 월드컵 때문에 정신적 압박을 받는 사람은 선수와 감독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팀 성적과 관련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오는 6월에 독일 월드컵 전 경기를 저희 한미TV에서 위성 생중계하게 되죠. 대한민국
응원과 함께 모든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는 6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케이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주말 골퍼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뉴스 매거진 골프 클리닉입니다. 스윙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지난 시간 하체의 중심 이동법에 이어서 오늘은 스윙을 할 때 상체의 회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그립 잡는 법, 왼손, 오른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발 모양 같은 거, 자세 같은 거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스윙을 시작하는 날일 거예요. 자,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백스윙 때 한 가지 반드시 느끼실 게 어깨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가 돌아가면서 머리는 돌아가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샤프트가 이 정도면 지금 90도를 회전하신 거거든요. 90도까지는 최소한 가도록 노력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플렉시블한 어린아이들은 90도에서 한 120도까지 돌아가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물론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제대로 이용을 해야 되지만 최소한 90도까지 돌아가게끔 스윙하실 때는 그게 잘 안 되실 거라고요. 팔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 따로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려보시고 90도까지만요. 뭐 나중에 더 가셔도 되지만 그건 나중에 허리를 올드웨이 뒤틀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 동작이니까 일단 어깨만 생각하신다면은 여기서 요거예요. 90도에서 90도까지만. 자, 이제 어깨 회전하는 거 이해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반드시 설명드려야 되고 이제 가장 안 되는 부분, 아마추어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들이 다 공통점으로 잘하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뒤틀림,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골프채 하나를 어깨에 대고 또 하나를 벨트 부분에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러가지고 그대로 잡으세요. 힘줄 필요 없고요. 살짝 눌러주면은 이게 선상에 그대로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숙이시고서, 안 숙이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쓰시고서, 그 다음에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깨만 백스윙 같이 돌려보시는 거예요. 어깨를 쭉 돌렸을 때 대부분 분들이 이 두 가지 각이 다 똑같이 거의 돌아가세요. 이렇게요. 그럼 이걸 잘 이해해 보시면은 사실은 상체는 돌렸지만 골반에서부터 어깨까지 아무런 뒤틀림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어깨랑 힙이랑 같이 돌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무래도 팔이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팔을 휘두르면 잘못해서 나오는 현상들이 어깨가 이렇게 앞서서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을 친다면은 이런 식으로 어깨가 앞서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보통 손으로 공을 때렸다고 그런 느낌일 때 이런 그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상체가 먼저 끝나버렸으니까 다리가 다 피니시를 못하니까는 갔다가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와버려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되는가 이해하십시오. 여기서 반드시 정말 세련된 골프 스윙을 위해서는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어깨하고 힙하고 디퍼런셜을 만드시고서 이 차이점, 차이각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허리를 돌리면은 허리가 먼저 가고 어깨가 따라가면요. 어깨는 항상 뒤처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 백스윙, 그 다음에 임팩 이 정도에서 나오고요. 그러면 제 허리는 이미 좀 앞서 있지만 제 어깨는 그대로 스퀘어예요. 그대로 일자로 여기서 공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는 돌아서 나가지만 제 어깨는 숙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돌아 나가는 게 아니고 어깨가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게 돼요. 왜냐하면 숙인 상태에서 내 어깨는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위로 올라가고 나오는 거지 이 오른쪽 어깨가 뒤로 이렇게 벗어나 버리는 거는 보통 여기서 내가 일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자, 느끼시고서 각이 어떻게 그림이 나와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나중에 감기시고 이 각을 잘 이해해 보세요. 이 백스윙 때 각을 차이점을 만들어서 그대로 돈다는 거. 여기서 이 각이 없어지는 거를 느끼시고 자, 어깨 회전 보시면요. 어깨 감아서 이 상태에서 제가 힙이 지금 덜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허리만 돌리면은 허리는 먼저 가지만 어깨는 뒤에 쳐져 있으니까 또 제가 숙여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어깨는
이렇게 도는 동작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왼쪽 어깨는 그대로 올라가고 오른쪽 어깨 내려가는 거. 근데 보통 보시면은 이 왼쪽 어깨가 뒤로 이렇게 빠져버린 분들이 참 많으시다고요. 물론 저도 때때로 하는 실수지만 여기에서 감았다가 허리 돌리니까 어깨는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임팩에서 이렇게 머리가 뒤에 남는 동작도 되고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 머리도 뒤에 남고 팔도 뻗어지고 또 원심력도 확실하게 맥시멈으로 나오고 한 가지 고치셔가지고 아마 10가지는 고칠 수 있는 동작일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서 거울 앞에서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감으신 다음에 쳐서 임팩트, 다음 팔로우 트루 이런 각이 나오시게끔. 자, 이 동작을 연습하실 때 한 가지 하실 거는 이렇게 어깨에 힘 빼시고요. 릴렉스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 있는 동작의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돌아가는 게 한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들이 당겨주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필요한 근육들 다 이렇게 소프트하게 킵하시고 이렇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되신 다음에 이렇게 약간의 어떤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돌리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탄력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깨에서도 이렇게 어차피 저희가 팔에서 원심력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깨에서 얼마 안 되는 길이지만 여기서 느끼실 게 약간의 이렇게 원심력하고 리듬이라는 거, 휘둘러지면서 리듬 있잖아요. 느끼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광우의 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양의 판타지물, 무협 영화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마법의 성으로 대변되는 서양의 판타지물과는 달리 동양의 무협극은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소재를 다루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언제나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주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함께 보시죠. 판타지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우린 항상 서양의 기사, 전설, 마법의 세계로 대비되는 환상의 세계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타지의 대상은 이런 서양적인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동양에도 서양의 판타지와 조금 더 뒤지지 않는 동양적 판타지가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무협영화입니다. 서양에서는 자신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과 지식들 그리고 사상들을 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영화 역사 동안 꾸준히 무협영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초기의 무협영화는 주연 배우들의 무술 실력을 기반으로 하는 호기심 충족을 위한 관람으로 생각했으나 와이어 액션과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으로 이젠 훨씬 사실적이고 완성도 높은 판타지 영화로서의 면모를 발휘하면서 최고의 흥행카드로 손색 없는 소재이자 새로운 장르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타지 영화가 득세하는 현대의 영화 시류 속에서 무협 영화를 통한 판타지 영화의 재발견은 동서양으로 구분되는 큰 사상적, 문화적 갈래 속에서 우리에게 속하고 익숙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경쟁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동양의 판타지인 무협 영화 몇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영걸의 영화들입니다. 중국적인 무협 영화가 우리 한국 사람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국적인 것을 말하려는 것보다는 동양적인 것을 이야기하려는 의도에서 무협 영화를 언급했고 아무래도 유교나 학문적 전통에서 중국적 사고나 문화에 큰 영향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협 영화는 이질적인 것이기보다는 친숙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체의 것도 소유하고 있기에 서양에 비해 동질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무협 영화 속에는 중국인들의 중화 사상과 자존심이 번뜩입니다. 서양 세력에 억눌리고 핍박받았던 그들의 정서가 무협이라는 장르를 통해 울분을 토해놓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와이어 액션과 현란한 내공의 대결은 그들 사상과 문화의 자존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인이자 영화인인 이영걸의 열렬한 팬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영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발을 하고 하늘을 나는 중국 무협물의 배우? 11세 때 1974년부터 5년 연속 중국 전국 무술대회 성인부 종합 우승을 한 무술 천재이자 절대 고수? 그도 아니면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불교 신자. 미안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것들은 모두 옳은 답이 아닙니다. 이영걸의 영화와 현실은 이 모든 것을 합친 그 어떤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출시된 이영걸의 마지막 작품 무인 과거갑은 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아쉬움이 남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이영걸은 그의 출연 작품들을 통해 영웅상을 그려왔습니다. 황비용, 방세옥, 히어로, 그리고 정무문의 사부이자 창시자인 그의 마지막 영화 무인 과거갑까지 그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영웅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 영화인 과거갑을 통해서는 불평등과 사회적 모순에 대한 자각과 분노, 복수보다는 포용하고 그러므로 승리자가 되는 한층 더 성숙한 또 다른 모습의 영웅의 모습을 선보입니다. 특히 무인 과거갑은 영화 스토리상의 큰 매력은 두드러져 보이지 않지만 이영걸의 마지막 영화로서 그의 완숙된 무예와 무도인으로서의 카리스마와 어우러진 와이어 액션과 특수 효과를 통해 동양적 판타지의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무술에 대한 열정과 욕심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자연인이자 한없이 해맑은 미소 속에 빛나는 고수로서 이영걸의 카리스마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아마도 와이어와 특수효과로 누구나 액션스타가 될 수 있는 컴퓨터 시대에 끊임없이 수련하는 절대 고수 무술인 이영걸의 존재는 컴퓨터와 마우스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경지와 완성도에 대한 끊임없는 향수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영걸의 영화에 대한 마음이 바뀌길 바라며 이영걸의 다른 영화들과 더불어 그의 마지막 영화인 무인 과거갑을 통해 새로운 동양의 판타지물을 감상해 보시고 또한 새로운 동양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소문난 맛집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맛에 맞게 음식을 잘하는 집을 자주 찾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맛집으로 소문이 나곤 합니다. 자, 뉴스 매거진 오늘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소문난 맛집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링컨길에 있는 신도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별미를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저는 링컨길에 위치한 한식집 신도원을 찾았습니다. 모니카온 사장님을 모시고 신도원의 별미를 함께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신도원의 별미를 소개해 주실 텐데요. 어떤 요리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굉장히 맛있는 해물 철판 볶음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물 철판 볶음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앞에 지금 재료가 있는데요. 먼저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네, 돼지 갈비살이나 목살, 그다음에 쭈꾸미, 낙지, 오징어, 그다음에 데친 콩나물, 미나리, 할러핀 고추, 버섯, 당근, 파, 양파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고춧가루와 네. 지금 소스죠? 네, 소스. 준비되어 중요한 있는데요. 소스죠. 예. 네. 아무래도 이 해물철판 볶음 맛의 비결은 이 소스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만드셨나요? 네, 고춧가루, 청양 고춧가루, 그다음에 소주 약간 들어가고요. 생도 들어가고 네. 좀 비밀 몇 가지 더 들어갔습니다. 모두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 10가지 넘어요. 10가지 예. 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저희에게는 서너 가지밖에 사실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네, 우리 좀. 대부분 가정주부님들께서도 이 소스 가정에서 많이 해 드실 거예요. 가정에서 해 드시는 대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냥 고추장,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맛있습니다. 재료 가운데 지금 돼지 갈비 또는 목살이 양념이 되어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양념을 하신 건가요? 이 양념도요, 한 두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네. 집에서 해 먹을 때는 그냥 돼지 갈비나 네. 목살 사용해도 되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재료 살펴봤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재료들을 가지고 해물 철판 볶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돼지고기 먼저 깔아야 되겠죠? 여기 이미 마늘을 섞었습니다. 네, 마늘 넣어서 네. 양념된 네. 돼지 그다음에 고기 넣고요. 콩나물을. 그다음에 콩나물. 네. 지금 콩나물을 데치셨거든요. 네, 네. 예,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생 콩나물 넣으면 비린내도 나고 그 맛이 어우러지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데쳐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콩나물은 네, 꼭 데쳐가지고. 데쳐서 준비를 네.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해물이 오징어, 이렇게, 예, 네, 낙지, 낙지, 또 해물이 쭈꾸미. 들어갔습니다. 네. 쭈꾸미. 예. 그 다음에 미나리를 좀 듬뿍
맛있게. 요새 미나리가 아주 좋거든요. 아주 향긋하네요. 네. 네. 근데 궁합이 잘 맞아요. 그 다음에 봄철에 입맛 없을 때는 미나리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은 네. 입맛이 사는 것 같거든요. 좋죠. 몸에도 예. 좋고. 그 다음에 양파, 네. 그다음에 당근도 미나리 얹고 그리고 양파, 당근, 준비된 그다음에 야채 얹고 계세요. 파, 그다음에 할로핀 고추 넣고 소스. 이 해물철판 볶음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맛의 비결이라고나 할까요? 중요한 건요. 네. 이 소스로 해서 간도 맞고 맛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소스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자만 딱 놓고 이 요리가 다 되기 때문에요. 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볶음을 시작하실 때 기름 넣지 않으셨거든요? 기름 안 넣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온갖 재료를 이 철판 위에 놓고 지금 어느 정도 익으면 이제 섞기 시작해야 되겠죠? 익으면은 이제 뒤적거리만 해서 버무려서 먹으면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해물 철판 볶음이 되고 있는 동안에 신도원의 또 다른 별미가 이 홍어회 네. 그리고 홍어가 들어간 김치라고 김치. 하셨거든요. 네. 예. 저희가 홍어회는 뭐 자주 그 먹는 음식 중에 한 가지인데 신도원의 이 홍어의 별미는 어떤 맛인가요? 네, 저희 고향이 전주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옛날 친정 집이 식구가 아주 대식구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 홍어회를 잔치 때마다 이렇게 큰 다라에다가 버무리시는데 그 비결이 있어요. 그 식초나 막걸리에다가 하루 정도 담궈놨다가 그걸 꽉 짜가지고 갓 좀 맛있는 야채 넣고 버무립니다. 그러면 새콤달콤한 네. 홍어회가 되겠고요. 지금 김치도 있거든요. 네. 보기에는 일반 포기 김치와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네, 예. 그렇지만 맛은 전혀 다릅니다. 예. 사이다 맛도 나고요. 이 홍어를 삭힌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소스에다가 하루 또 담궈 놓습니다. 그 담근 거를 반 건조를 시킨 다음에 슬라이스 해가지고 홍어 김치 속에다 넣습니다. 예. 맛있는 냄새 나죠? 이제? 예. 그러니까. 아주 보글보글 잘 네. 끓고 있습니다. 좀 돼지고기 냄새도 나고 해물도 어우러져서 되게 맛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해물 볶음 할 때는 이제 해물만 사용을 하는데 돼지고기를 넣으셨잖아요. 그럼 네. 어떤 맛이 날까요? 해물만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좀 너무 맵기만 하고 좀 맛이 좀 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달지 않게 양념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섞어서 해봤더니 정말 더 맛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 다 먹은 다음에 나머지 양념에다가 밥을 볶아서 드셔도 참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섞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직 좀, 더 두었다가 예. 그 손댈 필요는 없고요. 그대로 그냥, 예. 그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다 끓고 된 것 있거든요. 같아요. 네. 네. 이거를 살살 아래 돼지고기부터 이렇게. 네, 맛집을 찾아서 오늘 저는 링컨길에 위치한 한식집 신도원을 찾았습니다. 신도원의 별미 해물 철판 볶음, 그리고 또 하나의 별미입니다. 홍어회, 그리고 홍어가 들어간 김치까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정에서도 충분히 응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